누가 누 봅시다. 마지막 문제. 작년 기출 문제. 이거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만 잡히면 되냐면, 자, 단계 1에서 필기 시험을 보고 채용 여부를 먼저 봐요. 자, 그럼 단계 1에서는 필기를 먼저 본대요. 그래서 필기 시험의 점수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와 있고, 이때 A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곧바로 채용이 확정되며, 거기까지 끊어보고, 자, 그 다음에 48점 이하가 되면 아예 그냥 기회도 없이 불합격이 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단계 2로 넘어간다 해요. 단계 2로.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단계 1을 보면 단계 1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단계 1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P, 합격. 그냥 합격. 바로 합격.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P, 2단계로 이동. 그 다음에 P, 불합격. 요렇게 나오고, 단계 1에서의 정규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점수에 대한 정규 분포가 60부터 10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합격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점수를 x라고 하면 이 x라는 것이 몇 이상이 되냐? a 이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 이상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불합격은 뭐냐면 필기 점수를 x라고 한다면 얘가 48 이하면 불합격이래요. 볼 것도 없이. 그럼 얘를 표현해 주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48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전체에서 위에 확률 구하고 아래 확률 구한 거 빼주면 돼요. 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생긴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첫 번째 1단계에서의 채점 기준의 핵심이에요. 되나요? 요런 확률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은 얘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자,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다죠?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 표준화로 뭐 정리해봐도 사실 얘가 미지수다 보니까 이거 찾는 거니까, z라는 것이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10이죠? 10분의 뭐 a-60 정도다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 여기서 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죠?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정리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P, 여기에서는 얘는 계산이 가능하죠.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Z라는 것이 돼서 10분의 60, 아니다, 60이 아니죠. 48 마이너스 6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나와요? 1.2 정도가 나오나요? 1.2? 그죠? 마이너스 1.2? 그지? 그럼 표 봐봐. 1.2 있죠? 1.2가 있네요. 0부터 1.2까지가 0.4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확률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P, Z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5에서 0.4를 빼준 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0부터 1.2까지가 0.4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0.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거 미지수를 이렇게 쓰면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가자는 거야. 아, 그냥 이 확률을 미지수 P라고 잡자. 소문자 P라고. 요걸. 그래서 얘는 이제 설정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채용,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합격할 확률 정도로. 되나요? 자, 그러면 갑니다. 1단계, 2단계로 이제 이동하는 인원은 그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전체는 당연히 얼마야? 1이죠. 전체 확률 1에서 마이너스 P랑 누구? 0.1을 더한 걸 빼주면 되니까, 아, 0.9 마이너스 P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요게 1단계에서 확률 정리한 거예요.
요까지가. 되나요?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 2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빠질 애들 빠졌고 떨어질 애들 떨어졌고 이제 단계 2인데 단계 2는 어떤 걸 물어보냐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2개를 시행하는데 2개 모두 성공하면 채용이 확정되고 거기까지 끊고 2개 모두 실패하면 불합격이 확정된다. 또 끊어보시고 또한 1개의 프로젝트만 성공한 인턴 사원들은 또 단계 3으로 넘어간대요. 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몇 개? 가능한 경우가 3개가 나오겠다. 여기서도. 그래서 2단계에서 합격 할 확률이 생길 거고 단계 2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 3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 떨어지는 경우. 근데 단계 1에서는 뭐였냐면 정규분포로 확률 계산을 했거든. 근데 여기는 단계 2는 잘 봐. 2개의 프로젝트를 실시를 한대요. 근데 문제 맨 끝에 보시면 2단계 맨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각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확률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아, 그러면 얘는 2개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독립적인 시행을 하는구나. 즉 1번 프로젝트 성공할 확률과 2번 프로젝트 성공할 확률은 별개로 치겠다라는 얘기죠. 합격과 불합격은 각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따라서 여기서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독립 시행의 확률. 되나요? 근데 몇 번만 하면 돼요. 2개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쉬워요. 자, 합격 볼게요. 바로 합격. 합격은 그럼 뭐 해야 되냐면 2개의 프로젝트를 해서 둘 다 성공을 시켜야죠. 그죠? 2개의 프로젝트에서 둘 다 성공을 시켜야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그럼 얼마? 제곱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0.25 정도가 나올 겁니다. 4분의 1.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야. 불합격을 구해요. 불합격은 2개 중에서 모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얘도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계산하면 얘는 0.25라는 확률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3단계로 이동할 확률은 얼마가 되냐? 똑같이 전체에서 0.25, 0.25를 빼주면 되니까 0.5만큼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 이게 단계 2예요. 됐습니까? 이게 단계 2.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3입니다. 자, 단계 3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야? 3가지야. 됐니? 아, 여기는 3가지가 아니죠. 미안, 2가지야. 쏘리. 2가지. 얘는 적성이죠. 적성 검사를 보는데 다시 뭘로 돌아왔어요? 정규분포로 돌아왔어요. 다시 정규분포로 돌아왔고 이때 81점 이상이면 자, 여기서도 P 합격이죠. 걔는 P 자, 여기서는 점수니까 Y라고 잡을게요. 새로운 확률 변수 Y 점수, 적성검사 점수. 그럼 적성검사 점수를 Y라고 잡으면 이 Y가 몇 점 이상? 81점 이상이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바로 표준화 때려버리면 PZ가 5분의 81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5분의 1이 되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PZ가 0.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0.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아니다, 잠깐만. 5분의 1이니까 0.2구나. 미안해. 0.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0.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머릿속에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보면 얼마가 돼야 돼요? 0.4겠네요. 0.5에서 0.1 빼주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P 불합격입니다. 3단계에서의 불합격. 그러면
P 얘는 똑같이 Y인데 몇 점 이하? 81.2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전체가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바로 1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0.4 때리면 되니까 0.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다 써줄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확률 계산은. 가능한 경우에서 나머지를 다 구하면 다른 부분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네.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만 조합하면 되냐면 문제 볼게요.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인턴 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 1에서 채용된 정규 직원의 수와 단계 3에서 채용된 정규 직원의 수의 비를 몇 대 몇? 1대 1.16으로 만들려고 한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 식을 세워야죠. 자, 국어적인 문장을 수학적인 식으로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정규 직원의 수죠. 정규 직원의 수. 그러면 뭐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맞나요? 몇 명인지 몰라요? 자, 걔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누구를? 3단계에서 채용된 직원의 비를 비교하는 거거든. 자, 여기 잘 따라와봐.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계산인데, 자, 1단계에서 채용되는 직원은 바로 다이렉트로 합격할 확률이 얼마라고 미지수 잡았어? P였죠. 요거였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전체 지원자 수를 그냥 라지 n이라고 잡을게요. 어차피 약분되는 변수야 이거는. b를 비교하면 약분되는 변수인데, 자, 요런 상황에서 1단계, 단계 1에서 바로 합격하는 합격자 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라지 n이겠죠. 합격할 확률 곱하기 전체. 이게 합격자의 수. 그 다음에 3단계까지 와서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3단계까지 올 때는 잘 봐. 요만큼 확률 있죠. 요거를 이제 화살표로 내가 이어줄게. 얘는 1단계에서 끝났어. 얘도 끝났어. 넘어가는 건 누구야? 이만큼이야. 따라서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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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눠지는 거야. 도식화하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2단계에서도 합격 4분의 1 끝났어. 여기도 끝났어. 남는 건 누구야? 얘만 남죠. 그게 이렇게 와서 분리가 되는 거야. 도식화를 시키면. 자, 그러면 눈으로 잘 따라보세요. 3단계까지 와서 합격한 애를 어떻게 계산하냐? 요만큼 어디 갔어? 요만큼 네모친 거를 모두 거쳐야지만 3단계에서 합격한 사람의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계 1을 거치고 단계 2도 거치고 단계 3도 거치니까 거기다가 곱셈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3단계에 들어가는 친구는 0.9 마이너스 P 곱하기 0.5 곱하기 0.4 곱하기 전체 지원자 수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와 얘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1.6 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정리할게요. n은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이제 계산. 따라서 나오는 비례식은 뭐가 되냐면 P 대 0.9 마이너스 P 곱하기 요거 곱하면 0.2죠? 0.2는 n은 날렸어요. 0.2는 1대 얼마다? 1.6이다 라고 이렇게. 따라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쓰면 1.6p는
요거 0.2 곱하면 0.18이죠? 0.18 마이너스 0.2p가 돼요. 되나요? 그래서 p를 넘기면 정리하면 p가 뭐가 나온다? 0.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p는 어디에 있던 p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단계 1에서 합격할 확률이죠. 따라서 이게 얼마다? 0.1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계산만 처리해 주시면 마지막 계산 여기서 쓸게요. p z라는 것이 10분의 a-60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0.1이 돼야 되죠. 그럼 표를 보세요. 0.1이 나오려면 요 정규분포가 0.1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1.2가 돼야겠네. 됐어요? 1.2가 돼야겠네. 따라서 정리하면 요게 120이고 넘어가서 정리하시면 1점인가? 맞나요? 됐죠?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가 돼요? A는 72 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72다 까지 정리하면 끝! 그래서 답변 작성할 때 얘들아 어차피 원고제 양식을 준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칸 맞춰서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계산 미리 다 해놓은 다음에 아예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거쳐가는 문제다 보니까 확률 단계 1, 단계 2, 단계 3을 거쳐가고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하는 거. 문제에서 준 거 갖다가 비교해서 비례식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됐나요?